보다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자한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555번째 시간으로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1928 물결표 사인 1999 리그베다 위키 미국의 전설적인 영화 감독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촬영 당시 모습 항상 완벽하려 했고 가장 완벽했던 천재 감독. 미국인들은 큐브릭보다는 쿠브릭으로 발음한다. 큐브릭이 주로 활동한 영국에선 큐브릭으로 발음한다. 미국에선 그걸 두고 별로 안 좋게 보는지 나스텔저 크리틱은 자신의 작품에서 한 번 조롱하기도 했다. 목차 1. 경력 2. 성향 3. 미국 내 흥행 실적사 기타 5. 스탠리 큐브릭의 작품들 6. 기행 7. 취미 1. 경력 1928년 뉴욕 브롱크스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미 부모대에서 개종하여 주류 사회에 편입한 터라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사실상 없었다고. 덕분에 유대인 단체들의 자금 기부 요청에 대하여 거부한 일이라든지 할리우드를 꽉 움켜쥔 유대인들 횡포가 심하다는 의견, 정확히는 너무나도 상업적으로 많은 인재를 죽인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을 내비쳤다가 졸지에 반유대주의자이라느니 꽤나 억울하게 까였던 일도 많이 겪었다. 그래서 스필버그가 저런 비난에 반론하면서 큐브릭을 옹호해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성격이 욱하는 더러운 면이 큰 큐브릭은 유태인들 모임이나 저런 자리를 아예 피해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저런 이들과 화해인이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어린 시절 사진작가와 재즈 드러머를 꿈꾸었는데 고등학교 때의 성적은 낮은 데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참전군인들의 대거 복귀로 대학 입학은 포기했다. 사진잡지 록의 사진기자로 17세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사진기자로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지식에 대한 갈구로 컬럼비아 대학교의 청강생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현대예술영화들을 보면서 영화 감독의 꿈을 꾸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 자신이 취재한 복서 월터 카르티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영화 감독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53년 자신의 첫 장편 영화인 공포와 욕망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은 흥행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2년 뒤 두 번째 장편 영화인 킬러의 키스를 만들었다. 이후 1957년 영광의 길에서 커크 더글러스를 기용했는데 이때의 인연으로 스파르타쿠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 스팔타커스를 만들게 되자 더글러스는 스탠리 큐브릭을 감독으로 해달라라고 영화사에 압력을 넣어 원래 예정된 다른 감독을 제치고 스탠리 큐브릭이 스팔타커스를 연출하게 되었다. 다만 큐브릭은 이 영화를 실패작이라 부르며 자기 필모그래피에 넣기 거려할 정도로 싫어했다. 자신에게 결정권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후 자신의 영화는 프로듀서까지 직접 하지 않으면 찍지 않게 되었다. 덕분에 할리우드와 결별하고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으며 이후 그의 영화는 모두 미국 자본과 영국 기술력이 혼합된 형태로 제작된다. 1962년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을 영화화한 롤리타를 만들었다. 나보코프 자신이 직접 각색한 시나리오로도 유명한데 소설과는 상당히 내용이 달라졌으며 출연 배우가 죄 영국인들이라 원작의 미국 사회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이 아니라 노쇠해가는 영국 사회에 대한 조사처럼 느껴진다. 소아성애자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로 인해 교황청에서 가인다. 1964년 냉전에 대한 가장 신랄한 블랙 코미디로 일컬어지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로 뉴욕 비평가협회상 감독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작품상에 지명되는 등 작가주의 감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1968년 영화 역사상 가장 환상적인 화면의 걸작으로 꼽히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4년 만에 완성했다. 아날로그 특수효과만으로도 극도로 사실적이고도 환상적인 화면을 보여준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CG 따위는 없다. 가히 큐브릭의 최고 걸작이라 할 만하다.
인류가 달에 착륙하기도 전에 만들어졌으나 우주와 우주선에 대한 묘사는 무서우리만큼 정확하며 또한 후대의 SF 영화들과 감독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발휘했다는 이유로 교황청에서 칭찬받는다. 이후 나폴레옹 영화를 제작하려 했지만 1970년 소련의 영화 감독 세르게이 본다르추크의 워털루가 미국에서 처참하게 망하는 것 때문에 자금 지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만두어야 했다. 1971년에는 사회 비판과 염세주의가 극에 달한 문제작 시계태엽 오렌지를 만들었다. 폭력적인 악인이 정부의 실험으로 폭력성을 제거당한 채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내용은 꽤나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에선 아직도 정식 개봉도 못했다. 너무 폭력과 선정성이 심해서이다. 일단 DVD와 블루레이로는 출시되었다. 그래도 볼 사람은 비디오 테이프에 자막까지 넣어서 오래전에 다 봤다. 이후 1975년 베리 린든이라는 시대극을 만들었고 1981년에는 샤이닝, 1987년에는 풀메달 재킷을 제작했다. 풀메달 재킷은 당시 플래툰과 개봉 타이밍이 비슷해서 비교를 많이 받았고, 이 작품부터 큐브릭은 개봉 타이밍이 꾸준히 최악이었다. 큐브릭이 한창 나치 독일과 유대인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고 있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가 개봉했고, 결국 제작을 중단했다. 이때부터 스필버그 감독과 인연이 생겼다. AI라는 영화를 기획 중이었으나 이 영화는 나보다는 자네가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 라며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 자리를 넘겨주기도 했다. 큐브릭은 처음부터 AI를 가능한 밝은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자신이 감독을 하려고 하니 자꾸만 이야기가 비관적으로 흘러가서 그냥 밝은 영화의 대명사 스필버그에게 맡겨버렸다. 게다가 큐브릭은 평소부터 스필버그와 친분이 두텁고 서로가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던 사이였으니 스필버그가 손댄 만큼 큐브릭 특유의 염세주의 대신 가족에 대한 테마가 영화를 지배했지만 그래도 큐브릭의 그림자는 어느 정도 남아있다. 사실 결말 직전까진 그냥 큐브릭 영화 특유의 시궁창 모드고 결말마저도 조금 되새겨 생각해보면 존엔 달콤 씁쓸한 해피엔딩인지도 헷갈리는 작품이다. 한동안 그의 작품이 나오지 않다가 1999년 아이즈 와이드 셧을 촬영하고 최종 편집 작업 후 1999년 3월 7일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위에 서술한 AI는 2001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 완성, 개봉되었다. 이 성향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심한지라 영화 한 편의 완성에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난 걸로도 유명했다. 특히 AI를 기획할 때는 어린 배우를 데려다가 영화 찍기 시작하면 완성될 때는 청소년 배우가 될 테니 시작할 때부터 진짜로 로봇을 만들어 찍자라고 주장해서 영화가 기획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 샤이닝 촬영 당시 카메라로 잭 니컬슨을 찍어준다고 뻥을 치고 딸과 셀프카를 찍는 괴짜 같은 면도 있다.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 역사상 가장 환상적이고 독창적인 영상을 만들어낸 감독으로 꼽힌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기법들을 시도했는데 베리 린든에서는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17세기의 상황을 고려해 촛불만으로 조명을 사용한 기법으로 화제가 되었고 샤이닝에서는 스테디캠이란 기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워낙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고집이 세다 보니까 배우들과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잦았다. 커크 더글러스는 영광의 길에서 큐브릭과 작업을 한 후 그를 굉장히 높이 사게 되어 자신의 영화 스파르타쿠스의 감독으로 데려왔는데 여기서는 전작과는 달리 큐브릭하고 끝없이 부딪히더니 지금까지 와서도 큐브릭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큐브릭을 능력 있는 별표 쌓인 새끼, A 탤런티드 시트 라고 대놓고 욕까지 했으니 비슷하게 시계태엽 오렌지에서 주연을 맡았던 멜컴 맥다월도 큐브릭을 맹비난했었는데 이건 이유가 좀 다르다. 촬영장에서는 서로 굉장히 친해져서 함께 탁구도 치고 친하게 지냈는데 촬영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큐브릭이 쌩까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니마 관심조며 이런 의미에서 징징댄 측면이 크다. 맥다월이 많이 아쉬워했다. 이건 말콤이 영화계 생리를 몰라서 착각한 경우다. 대부분의 영화 감독과 배우는 한 번 촬영하면 두 번 다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영화 촬영 때까지만 친하게 지낸 후에 헤어진다. 잭 니컬슨의 경우 샤이닝 촬영할 당시 잘 맞는 편이었다고. 물론 그도 불평이 상당해서 왜 재촬영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설명 못하는 놈이라고 욕을 해댔지만 큐브릭은 담담하게 재촬영을 많이 해야 니컬슨이 진짜 연기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샤이닝의 니컬슨의 연기는 매 씬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연기력이 가미된 상태인지라 이후 니컬슨이 열연한 배트맨의 조커보다도 더 완성도 높은 사이코 살인마를 연기한다. 에 수록된 인터뷰에 보면 찌라시들이 소문낸 대표적인 소문이 연기자와의 불화라고 한다. 실제로는 연기를 지시하거나 강압하지 않고 대부분 영감을 주는 선에 머무른다. 여러 번 테이크를 내면 오히려 배우들이 안심하는 측면이 있다. 한두 번만 하면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는데 여러 번 하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실제로 잭 니컬슨은 수백 번 테이크 갔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다음 차기작인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샤이닝의 한 씬에서는 무려 201번의 테이크를 기록한 바 있다. 아이즈 와이드 셧을 촬영했던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먼도 완벽주의적인 큐브릭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DVD 프라임의 샤이닝 스페셜 에디션 리뷰를 보면 큐브릭의 완벽주의와 배우들의 고생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나온다. 큐브릭의 무한 반복 테이크 신공은 촬영 당시 69세였던 스캔맨 크로더스에게는 특히 가공할 만한 고문이었다. 예컨대 딕 헬러런과 데니가 부엌에서 샤이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씬을 보자. 큐브릭은 영화에서 약 7분가량 계속되는 이 씬의 촬영을 무려 148테이크에 걸쳐 반복했다. 물론 언제나처럼 큐브릭은 왜 같은 연기를 그렇게 많이 반복해야 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할로란 역을 맡은 크로더스는 다행히 별다른 불평 없이 큐브릭의 지시에 순순히 응했지만 재촬영이 100회를 넘기자 서서히 인내심이 고갈돼 갔다. 큐브릭은 148테이크째를 마치고 대쉬 스스로도 너무 가혹하다라고 느꼈는지 대쉬 촬영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했는데 휴식 도중 크로더스는 게릿 브라운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던졌다. 아, 큐브릭이 사람 잡네요. 평론가이자 전기 작가인 존 백스터. 그는 새 DVD에서 게릿 브라운과 함께 음성 해설을 맡았다. 는 큐브릭이 배우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같이 설명했다. 최초의 배우가 최선을 다해 연기를 하면 큐브릭은 좋았어요. 한 번 더 갑시다라고 말하고는 같은 연기를 몇 차례나 반복시킨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배우들은 오버하는 연기를 하게 되고 12물결표 쌓인 14테이크 정도에 이르면 점점 지치기 시작하여 힘을 아끼려고 한다. 큐브릭은 그래도 연기를 계속 반복하라고 지시한다. 마침내 배우가 더 이상 다른 연기를 보여줄 수가 없을 지경이 돼도 큐브릭은 재촬영을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수십 테이크째에 이르면 맛이 간 배우들은 평소 하지 않던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괴성도 질러가며 말이다. 에 삽입된 잭 니컬슨의 광기 어린 연기 씬은 모두 그 단계의 테이크라고 보면 된다. 게다가 비디오 같은 매체도 표지까지 자신이 보고 마음에 들 때까지 내지 못하게 했다. 그것은 해외 출시판도 예외는 아닌지라. 한국어나 일본어를 몰랐지만 완벽주의답게 해당 언어 유학생을 고용하여 철저하게 점검했다고 한다. 그 밖에도 한국판 비디오와 일본판 비디오에 걸쳐 저 멀리 터키판 비디오까지 정식으로 출하하기 전에 표지를 받아서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내라고 요구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한국어판 비디오로 낸 우일 비디오 측만 해도 4번이나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표지를 새로 만들어서 큐브릭에게 확인해야 했다.
터키 같은 경우는 12번씩이나 거부하여 그 비디오 업체는 원판권비보다 비디오 표지를 또 만들고 검토받고 하는 돈이 더 많이 들겠다면서 이후론 다시는 큐브릭 영화를 계약하지 않았다는 후문까지 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기행과 비밀, 완벽주의 때문에 악명, 이 과장된 측면은 꽤 있다. 위에서도 잠깐 나온 이야기지만 스티븐 스필버그와 같은 업계의 유명한 감독들과의 친분도 꾸준히 유지했고, 아서시 클라크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때 함께 작업한 이후 큐브릭이 죽기 전까지 쭉 친분을 유지했다고 한다. 큐브릭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었다면 늘 함께 일하는 촬영 감독과 조력자들이 있었을 리 없고, 시계 태엽 오렌지 이래로 늘 워너브라더스가 그의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는 또한 공들여 만든 세트나 소품 등을 일단 촬영이 끝나면 전부 부숴버리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나중에 싸구려 영화에 재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덕분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촬영에 사용된 디스커버리호를 비롯한 각종 우주선들은 원형이 남아있지 않아 오늘날에도 그 흔한 플라모델 하나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편집 3. 미국 내 흥행 실적. 스탠리 큐브릭이 감독을 맡았던 영화가 워낙 대중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큐브릭의 영화는 흥행을 못했다는 오해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중략. 이걸 봐도 알겠지만 1970년대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와 함께 만들고 싶은 영화 만들면서 돈 번 감독으로 꼽을 수 있다. 저 가운데 흥행 성적, 제작비 대비 이 가장 낮은 베리 린든도 적어도 본전은 뽑았다. 오히려 큐브릭이 만드는 영화마다 흥행을 한 것 때문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찍은 직후까지의 큐브릭은 공공연하게 흥행운이 더럽게 없었던 오손 웰즈에 비교되면서 예술가인 척하는 상업 감독이라는 평론가들의 혹평과 공격에 시달렸고 큐브릭도 평론가들의 공격에 날카롭게 반응하곤 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